네. 뭐 정말 요즘 부동산 시장의 뭐 가장 뭐 화두라고 할까요? 그냥 뭐 가장 큰 키워드는 이제 뭐 전세난 또 뭐 월세난 결국 이제 임대차 시장 쪽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거의 핵심으로 정말 떠오르고 있을 정도로 뭐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뭐 뉴스들의 이제 보도의 방향 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월세 쪽으로 이제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거의 최악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많은 수치들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더더구나 뭐 현장에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더 정말 그 많은 이제 고통을 느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임대차 시장, 특히나 이 전세 쪽의 이 시장하고 또 하나 집값, 그러니까 매매 쪽의 시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혀 다른 시장이 아니라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아주 가깝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 시장하고 매매 시장, 특히나 이 집값이 앞으로 또 어떤 또 영향을 받을지, 특히나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매매가 상승에도 큰 이제 압박 요인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일단 뭐 전세 매물 없다. 그렇죠. 지금 전세난의 가장 큰 이슈는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물량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를 찾는 분들이 뭐 이렇게 아무리 다녀봐도 무슨 2,000세대, 3,0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단지에 가더라도 뭐 전세 매물이 뭐 한 두세 개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없는 단지들도 이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물량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전세난은 지금 매물 품귀 현상, 전세 매물이 없다. 요 지금 한마디로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말로만 그냥 뭐 매물이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수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세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이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KB국민은행에서 내고 있는 그 전국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보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지금 전국이요. 191.1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0에서부터 200까지 수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100이라고 하면 전세 물량하고 그러니까 전세 이제 그 공급량하고 전세를 찾는 수요량하고 거의 똑같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기준을 100으로 이제 보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100보다 이하로 내려가면 전세 매물은 많은데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없다는 뜻이고, 이것이 100이 넘어가게 되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세 물량이 없을 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의 200이 지금 최고거든요. 이 수치를 낼 수 있는 게. 자, 그 200이라고 하는 수치는 뭐냐면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는데 찾는 사람만 그냥 정말 엄청나게 이제 많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91이라는 거는 이제 뭐 거의 그 200에 거의 뭐 한 얼마 남지 않은 수치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세난을 생각하시면은 2015년 한 5년 정도를 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이제 많은 이제 그 전세난 때문에 좀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도 이 전세 수급 지수가 182.5, 그러니까 182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때도 그 난리가 났었는데. 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거의 191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뭐 그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워낙 이제 그 수도권의 서울 쪽에 지금 전세난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 광역시라든지 경기나 지금 인천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이 전세난이 좀 심각한데요. 지금 광주가 지금 이 지수로만 보자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가 거의 197이니까 네. 정말 이제 3 정도만 올라가면 정말 전세 매물은 없는데 모두가 이제 전세를 찾아 나서 현재 자체도 사실 심각하죠. 197이라는 수치가 그렇습니다. 자,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6이니까 사실 어마어마하죠. 아까도
그 미분양 주택 해소도 사실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 부분 또 연관이 많이 있겠습니다. 자, 인천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3이니까 그렇죠. 여기도 또 만만치 않은 수치가 되겠고. 자, 대전 같은 경우가 192 정도 되고요. 지금 서울이 191.9니까 거의 대전하고 비슷한 쪽에 한 192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웬만큼 느끼는 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하고 지금 대부분의 지방 광역시권에서도 지금 뭐 전세 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가 191이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이미 좀 되어 있는 이런 지금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뭐 우리가 그냥 뭐 경제학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물량은 적은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70주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1년 한 4개월 지금 5개월째 이 전세가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폭 자체도 계속 지금 키워나간다는 게 지금 뭐 더 큰 어려움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지만 사실 전세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과 지금 지방의 같은 경우에도 5년 새 지금 가장 최대폭 그러니까 2015년에 올라갔던 그 폭만큼의 지금 또 전세가 좀 폭등 현상들이 좀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길래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도미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의 전세난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것이 매매 시장의 규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실거주 강화라는 쪽으로 일단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지금 2018년, 19년, 2020년까지 23번의 지금 부동산 그 대책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이 부동산 대책들의 방향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다주택자 규제죠. 그러니까 다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주택을 팔아서 1가구 1주택 집은 한 채만 갖고 계시오. 이런 어떤 계속 정책들이었고 또 하나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지금 택지라든지 이번 이제 뭐 민간 택지까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됐을 때 실거주를 했을 때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더더구나 지금 뭐 5년 실거주 뭐 이제 10년 실거주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향이 기존에 있는 주택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새로 공급하는 주택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다 살 수 있는 그 1가구 1주택만 계속 어떤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라는 거는 1가구 1주택자들은 그 시장에 전세를 공급할 수 없잖아요. 보통 그 전세를 공급하는 분들은 다주택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 외에 거주 외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거주 외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와해되다 보니까 실거주 강화라는 것이 결국은 더 지금 전세난을 많이 부추기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집을 사지 말고 3기 신도시 지금 사전 청약이든 입주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입주라는 거는 아직도 5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 부푼 희망을 갖고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전세로 지금 거주하고 있으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입주를 하면 좋을 거야.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또 그냥 전세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실거주를 강화하면서 전세 매물은 없어졌는데 지금 전세 쪽에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좀 더 기다렸다가 그러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지금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바로 이 임대차 입법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30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그때도 그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건 그 늘렸었죠. 그러니까 뭐 의무 거주를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것을 소급을 해서 지금 있는 계약들, 그 전에 있는 계약들까지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동의 연쇄고리가 지금 끊어졌다. 자, 지금 뭐 살고 계신 분들 내가 어디 다른 지역으로 지금 서울 안에서 이동을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빼는 순간 새로 갈 집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계약갱신, 새로 그 계약을 하는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가 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옮겼을 때 내가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새로 내가 옮기는 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은요. 지금 기존 계약자들은 여전히 한 2년 전쯤에 했던 그 계약으로 해서 한 6억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어요. 33평, 지금 84제곱미터가. 근데 새로 들어가는 분들은 지금 10억에서 11억, 많게는 지금 12억까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기존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분들은 6억의 전세를 살고 계신데 새로 내가 들어오는 분들은 11억, 12억이니까 거의 배 정도의 전세가를 주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너무 큰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만들어 놓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그 세입자들이 좀 오래 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영향 뭐 혜택들은 있겠지만 이동의 좀 자유,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차단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또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좀 순환이 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옮길 분들은 또 여기서 옮기고 여기서 옮길 분들은 서로 이렇게 바꾸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서로 다 꼼짝 마라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교환이 안 되는 요런 지금 이제 상황이어서 지금 좀 그런 것들이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좀 연결돼 있다. 요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도시만에서 서울 특히나 도시만에서 그 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재건축 쪽밖에 없죠. 거의가 뭐 재개발도 있겠지만 뭐 바로바로 이제 특히나 강남권 쪽은 더 그렇겠죠. 자, 또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자, 결국 뭐 지금 그 목동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진단 이번에 뭐 그다지 또 통과가 안 되면서 또 많은 또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결국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안전진단 강화도 그렇고 자, 도시만에서 그 새로운 집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공급 규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집들은 아예 이동을 안 해서 물량이 없는 거고요. 그럼 기존의 집이 없으면 새 집이라도 좀 입주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새 집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과 새 집 모두 다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처음에는 만약에 전세 시장이 안 잡히면 표준 임대료라는 거. 그러니까 아예 전세가를 정부에서 정해주겠다는 거죠. 자,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를 하겠다. 자, 이렇게 좀 그 강한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전세 시장이 이제 너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목소리도 지금은 아, 이거 좀 대책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지금 약간 한 발짝 좀 물러서고 있는 이런 지금 좀 상황이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그 규제에 대해서 좀 신중해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월세 시장도 지금 그런데요. 지금 뭐 그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가 저번 달 같은 경우는 한 0.12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0.78%까지 급등을 해서 거의 한 뭐 6배, 7배 정도가 지금 거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뿐만 아니라 지금 월세 물량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차피 전세나 월세나 그렇죠.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월세 같은 경우도 지금 월세 매물이 약 한 57% 정도가 지금 급감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쪽에서 지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0.67%까지 지금 최고치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뭐 서울이든 지금 수도권이든 전체 다 해서 지금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쪽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치동에 있는 그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는 그 유명한 아파트죠. 지금 여기가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반전세다 그냥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이제 월세였죠. 33평 84제곱미터가 보증금 13억에 120만 원이었어요. 이게 한 6월 달 정도에 6, 7월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그 관련된 부분들이 7월 3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됐잖아요. 8월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확인해 봤더니 13억에 약 한 210만 원까지. 그러니까 월세가 120만 원이었던 게 지금 뭐 한 두세 달 사이에 210만 원까지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뭐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쪽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겠습니다. 자, 이 서울의 전세값이 지금 경기도 쪽에 이제 집값을 올린다. 요런 지금 그 시나리오가 지금 실제 좀 나타나고 있는 게요. 지금 경기나 인천 쪽 같은 경우에도 대책들 나오면서 조금 안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경기 쪽 같은 경우에도 0.1에서 0.14까지 상승폭이 좀 올라갔습니다. 자, 인천도 0.08에서 한 0.12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지금 김포 지금 비기저직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0.5%까지 올라 있고요. 자, 덕양구 같은 경우도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창릉 쪽. 자, 일산 동구 지금 0.2 정도 올라갔고 분당 같은 경우에도 0.2까지 해서 지금 수도권 쪽, 경기권 쪽에서도 지금 그 실제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서울에서 전세를 못 구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뭐 결국은 경기나 인천권 쪽으로 지금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아파트를 보통 서울에 이제 전세가 하면 그 경기나 인천 쪽에 또 집을 살 수 있는 또 여력들이 되니까요. 요런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것이 마치 도미노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지금 부산 쪽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157제곱미터가 지금 6월 달에 12억에 거래됐던 게 지금 최근에는 지금 18억까지 지금 거의 한 4달 사이에 거의 한 6억 정도가 지금 부산까지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최악의 이 전세난이 다시 이제 집값을 이렇게 뭐 서울의 집값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거냐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공급 부족 그렇죠. 지금 이거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집이라는 거는 지금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들 뭐 안전진단 통과시키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시작을 한다고 해서 뭐 철거하고 뭐 하고 집 지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다 허물어진 집을 짓는 것도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게 단기간에 지금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지금 뭐 저금리 상황들 여전히 그렇죠. 지금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동성 자체도 지금 과잉인데다가 지금 그 3기 신도시 이제 보상금이 지금 수도권 쪽에서만 한 90% 이상이 풀리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지금 뭐 경기든 인천에서 지금 서울 이런 어떤 수도권 쪽으로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당장 봐서는 집값이 급작스럽게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요인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거꾸로 보자라면 오히려 지금 전세값 올라가면 그렇죠. 당연히 매매가 상승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뭐 월세 뭐 그 120만 원 받던 거를 210만 원 받으면 당연히 그 집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값하고 지금 월세마저 지금 오르는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지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또 소급 적용된 이 부분들 때문에 2년마다 또 이게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